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홧김에 혹은 실수로 이런 말들 많이 하기 마련이죠. 사람이라면 응당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하기 마련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와 직면하시게 된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정말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전문직이면서 집에도 충실했어요. 남편에게도 항상 다정하려고 했고 회사 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아픔을 견뎌야 하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접어두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아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항상 남편에게 미안한 건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하나겠죠. 몇 달 전 남편이 저에게 냉담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건지 별것도 아닌 것에 짜증도 많이 내더군요. 갱년기가 찾아올 나이는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물어보면 짜증만 내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덮쳐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뭐 사진 같은 걸 찍어다 주는 사람들 아시죠? 그런 걸 의뢰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어떤 여자 집을 드나드는 사진들이 오더라고요. 정말 막막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남편의 냉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에서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보니 제정신으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집어던지면서 이게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런 게 아니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라는데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더러운 자식 별별 욕을 다 하면서 집어던지고 짐을 싸서 무작정 나왔죠. 핸드폰도 꺼두고 정처 없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제발 연락 좀 달라면서 남겨놨길래 그래, 이야기나 들어보자 싶었죠. 그 이후로 듣고 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사이여서 저도 결혼할 때 두 분 얼굴만 뵙고 식도 최대한 단촐하게 올렸어요. 심지어 남편 아버님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시어머님 식구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하대하시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거든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 지긋지긋해서 싫다고 연을 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결혼식에도 못 온 이모님 딸이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이러했어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사기까지 당한 상태라서 오갈 곳 없는 사촌 동생이 연락을 했는데 어렸을 때 정 때문에 도와줬다고요. 어머님도 남편한테 울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싫어도 부모는 부모이니 어떻게 눈물바람 흘리는데 그냥 마다할 수가 있겠나요?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몰아붙이면서 이혼하자고 난리친 게 창피해지더라고요. 집에 가니 사촌 여동생까지 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우는데 제가 뭘 했나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이건 해결하고 잘 살면 돼요. 이해해주고 또 보듬어주면서 가족으로서 살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나가 있는 며칠 동안이었습니다. 며칠 내내 방황하면서 사실 굉장히 정신을 놓고 지냈어요. 여행지에서 만난 남자랑 잠자리도 하고 오랜 친구들과 나이트도 가면서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잠자리한 남자만 셋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서 훌쩍 떠난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한 사람인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말한 거죠. 그때 이야기를 듣자마자 뛰쳐나온 다음 날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술도 많이 마셨고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더럽게 몸이나 굴리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냥 미쳤다 하고 그런 거죠. 처음 만난 남자랑 하룻밤을 보내면서도 즐거움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같이 술을 마시고 또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틀 내내 미친 듯이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몰래 연락하고 싶어 연락처를 저장해 뒀었는데 와이프한테 걸린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은 거기 동네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이 건너 이야기를 전해줬다는데 왜 제 연락처를 알려준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날 하루만 실수한 거라고 계속 만난 적 없다고 해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와이프를 만났더니 계속 1년 동안 바람 피운 게 제가 아니냐면서 길길이 날뛰는데 이거 잘못 걸렸다 싶었어요. 그쪽에서는 남편이 1년 내내 바람을 폈고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제보를 해줬고 그 사람 블랙박스에 제가 찍힌 거죠.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이지 지옥 같은 나날로 하루하루 말라가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 내가 미쳐서 남자랑 잠자리를 한번 가졌는데 오해가 커져서 협박을 받고 있다고요. 남편이 처음에는 정말 충격받은 듯 하더니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냐고 해결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만나서 와이프분과 잘 이야기가 풀어졌고 서로 상간남 상간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저분한 법적 공방이 될 뻔했는데 이해하고 제 편이 되어준 남편 덕분에 잘 풀어나갈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사촌동생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회사 일도 잘 풀리지 않아서 저에게 냉담한 거였더군요. 또 사촌동생은 아이도 있어서 계속 그 집에 아이를 보러 가니 솔직히 자기도 아이가 갖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이제 사촌동생이랑 잘 지내면서 조카를 우리 자식처럼 예뻐하자고 말했죠. 남편은 이해해줘서 고맙고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서로 이해하고 터놓고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싶었어요. 오해를 풀고 마음을 열어놓고 저희는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삶에서 이해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상대는 우리 둘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화해의 사랑을 뜨겁게 갖고 난 다음 저희는 더욱 부부 사이도 끈끈해졌어요. 혹시 누구라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들이나 걱정들이 있다면 부부간에는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괜히 말 안 하고 골맞다가는 저희처럼 원치 않는 실수들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연을 보내요.